네, 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영혼이 진짜로 좋아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뭐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들은 각자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좀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삶이 좀 빡빡하기도 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너무 사회적으로 좀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다 순수하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지금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진짜로 좋아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책들 많죠. 뭐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라. 그것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버킷리스트라는 그 영화 제목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노년에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영화로 담은 게 있었죠. 제목이 아마 버킷리스트 같은데요. 그거를 봤을 때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진짜로 자기에게 소중했던 것, 내가 진짜로 했었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고 하죠. 그게 좀 미리 알아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뭐 죽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태는 좀 힘들고 뭐 아픈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미미하게나마 신호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는 이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저한테 100% 공감이 되는 어떤 그 연주자를 찾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악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첼로나 바이올린 좋아하는데요. 뭐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공명도 많이 되고 특히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내 안에서 뭔가 좀 굉장히 위로를 해주고 아름답기도 하고 뭐 슬프기도 하지만 음악이라는 거는 참 인간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또 굉장히 큰 영감과 또 위로를 안겨주는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흐를 좋아하는데요. 뭔가 굉장히 영감 있고 굉장히 의식이 고양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 클래식들이 많이 그렇겠지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좀 바흐라는 그 사람의 음악을 좀 좋아했는데요. 이거를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다가 그 연주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잠깐 봤을 때 굉장히 저한테 그 선명하게 인상이 각인되었고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깨끗한 의도 그리고 음악을 할 때 굉장히 그 이완되어 있는 정말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은 물 흐르듯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무대를 지휘자는 아니지만 장악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분이 좀 바흐의 젊은 천재 이제 연주자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름이 사토 슌스케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재능도 출중하지만요. 이런 그 자신이 음악을 하는 이런 정신이 굉장히 살아있어서
그분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 바흐의 곡을 같이 연주하는 팀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유튜브에 많이 곡을 올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그룹 자체가 에너지가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고 좀 높은 의식 상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정확하게 100%딱 공명되는 어떤 거를 만난다는 거는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음악들이 있고 뭐 클래식도 좋은 것들이 많고 유명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천재적인 작품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딱 드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도 뭐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와 사과가 있을 때 어떤 게 좋아? 라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딱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찝어낼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아는 거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그냥 누구 음악 들으면 되게 좋아. 나는 어떤 영화를 좋아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려져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뭐 누가 좋아한다, TV에서 나왔거나, 뭐 광고를 받거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님에도 그게 내가 좋아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주고요. 사실 그런 요소들이 모인다고 하면은 정말 개성 만점에다가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입는 옷 스타일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 뭐 여자분들이라면 뭐 메이크업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장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나의 공간에 전부 다 채워놨을 때 그 사람의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겠죠?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다 멋있어 보이고 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무난하지는 않아요. 개성들이 다 각각 굉장히 독특한 재능들과 또 그런 인식들,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딱 집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을 사거나 그랬을 때 정말 나한테 공명해서 내가 이게 진짜 좋다라고 했던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게 좋대라고 해서 하는 거랑 우리는 뭐 생김새도 다르지만 뭐 타고난 재능 모든 것이 다르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내가 느끼는 거를 대신 느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뭐 영혼이라고 하든 뭐 뭐라고 부르던 간에 무언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떤 진동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 물건, 그 음악의 주파수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느껴야지 뭐 누가 느껴주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 음악가는 저한테 공명이 진짜 너무 많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너무 또 원하는 이 그 에너지 불균형한 상태 너무 좋아 이런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면은 기쁘고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에너지 차원에서는 그 균형,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그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제로 상태를 넘어서는 잉여 에너지가 발생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에너지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뭐 리얼리티 트랜서핑 책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많이 또 들어보셨을 테죠. 네, 그래서 그 너무 좋아하는 이런 뭐 격정적 환희 이런 것도 그 우주의 균형에는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환희니까 좋아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 균형을 많이 잃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이 들뜬 에너지가 균형이 깨진 상태거든요. 제로 상태를 벗어난 불필요한 에너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얼마 전에 어제 지인분한테 그 부분에 대해 일침을 받고 내가 너무 중요성이 높아져서 불균형한 에너지를 갖고 있었구나. 그거를 또 인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 영감,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이게 참, 목소리라는 게요, 이게 진동. 우리가 그 목소리가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와 진동이 맞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싫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좋고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와 이 그 균형 그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곡들을 많이 연주할 수 있지만 이게 불협화음처럼 맞지 않는 그 음들을 마구 쳐대면은 굉장히 시끄럽고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공명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음계들이 다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작곡을 하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그분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들었더니 굉장히 많은 진짜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내면의 기쁨이 느껴져서 사실 그게 제일 좋죠. 어떤 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했을 때 기쁨이 막 느껴지잖아요. 행복하고 되게 이완되고 이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찾아가는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하나하나 찾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늘고 있죠. 컵 하나를 사더라도 머리를 써서 이 컵이 어느 브랜드보다 더 비싸고 유명하고 백화점 브랜드고 퀄리티가 좋고 전통이 30년 이상 된 장인이 만든 그 컵을 샀다고 해서 내가 꼭 만족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만이 전부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그 컵만 존재를 해야겠죠. 다른 것들은 다 가치가 없을 테니까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정말 컵 하나를 사더라도 특히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더 민감하게 알고 계시죠. 어떤 쿠션, 어떤 커튼, 어떤 이런 식기들, 그리고 어떤 자재들, 가구 배치하는 법부터 조명,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나만의 공간을 위해서 연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집에 가보면 마구 그냥 아무거나 대충 배치를 해놓은 집이랑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세련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편하지 않은 공간들도 있어요. 유명한 브랜드, 비싼 브랜드를 많이 집에 가구 배치를 해놨다고 해서 그 공간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에너지, 이런 물건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 공간에 다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어디를 갔을 때 커피숍을 가든 식당을 가든 왠지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런 장소들 우리가 가면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어떤 데 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인테리어는 좋은데 굉장히 차가운 기운이 또 드는 곳도 있고, 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데는 모일 수밖에 없죠. 그 에너지를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되는 집은 정말 바글바글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음악을 들으면은 그 자유로워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현재 이 순간에 좀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려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들은. 특히나 528Hz라든지 이런 우리 인간에게 또 더
공명되는 주파수들이 있죠. 639 뭐 헤르츠라든지 이런 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또 도움되는 무료로 제공되는 영상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것도 들으면은 인간의 세포가 다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똑같은 진동의 음악을 계속적으로 들어주면 우리의 세포도 그 주파수에 맞게 변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운 헤비메탈만 계속 들었던 사람의 내적 상태랑 뭐 클래식이나 이런 굉장히 고양되는 어떤 이런 악기들을 다루는 이런 음악들을 계속 들었던 사람이랑 심리 상태가 분명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폭력적인 영화들, 뭔가를 다 폭파시키고, 액션 영화 저도 좋아하는데 좀, 뭐, 너무 이렇게 살인 영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않나요? 저도 옛날에 뭐, 어떤 영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영화를 보고 그 이후에는 그런 영화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됐어요. 굉장히 음울하고 침울하고 비 오는 날 뭔가 나타날 것 같고 이상한 꿈도 꾸고 몸이 으스스하고 막 그 무서운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는 그것의 그 영화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요소들 시각적이든 소리가 됐든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에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떤 이런 아름다운 영화들, 예술들 아니면 조금 더 에너지 수준이 높은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우리도 이미 다 느낄 수가 있죠. 네, 우리 인간은 어쨌든 더 뭐라고 할까요? 더 높은 주파수에 더 많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좋죠. 굉장히 지저분하게 막 집안이 개판으로 되어 있는 방에 있을 때랑 호텔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공간에 있을 때랑 내가 느끼는 게 어떤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것 자체가 또 내 자신을 어떤,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가게 되는 어떤 되게 좀 소중한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필요하고, 내가 부정적이게 되는 상황보다 나를 더 고양시켜주고, 행복하고, 기쁘고, 활기차고,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겠죠. 그런 영화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장소를 가고, 어떤 뭐 바다가 됐던 산이 됐던 그런 에너지를 노출시켜주고, 일단은 내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신경 써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밥을 먹으러 간다. 그럼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는데 스파게티 집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스파게티 집마다 맛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요리사도 다르고 그 인테리어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뭐든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떤 곳을 갔을 때 내가 굉장히 여기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런 장소들은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뭐 힘들거나 그런 음식이 생각났을 때 그곳에 가서 먹는다고 하면 이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주 6일 일을 하고 12시간 이상 하루에 근무를 힘들게 하면서 하루를 쉬는데도 제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때 제가 대전에 살았거든요. 근데 뭐 남해시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밖에 없었지만 뭐 강릉에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도 하고 뭐 부산에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가면서 그 진짜 한 4, 5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이동거리가 보통 왕복 6시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를 다 쓰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그 제가 보내는 그 시간들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거를 먹어도 내가 그 바닷가에서 느끼는 그 행복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이상 되지가 않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빡빡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살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너무 암울하지 않나요? 우린 정말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데 이런 내가 잊고 살았던 감각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어떤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지? 난 누구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이런 것들을 뭐 무조건 비싼 거 먹으니까 좋아 이런 거 아니거든요. 누가 뭘 사줘도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면은 받았을 때 그렇게 기쁘지도 않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뭐 감사한 마음은 들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정말 찾아서 주면은 네, 정말 자신을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그 어바웃 타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 로맨스 영화들을 예전에 이제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죠. 이제 주인공이 원래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부잣집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은 이런저런 이야기, 속 이야기, 내가 진짜 뭘 좋아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털어놔서 그 벌문이 있죠. 노란색, 까만색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 옛날에 그 원리를 찾아라 해서 입었던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벌들이 입고 나오는 그런 그 노란색, 까만색이 교차되어 있는 그 줄무늬 스타킹을 구하는 게 그 여자분이 굉장히 로망이었거든요. 그 스타킹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일이 됐을 때 남자친구랑 이제 그 분이 같이 초대가 됐었는데 선물을 보니까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는 어떤 목걸이 같은 거를 선물을 해줬고 그때 그 부잣집 그 남자는 그 스타킹을 선물을 해줬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이상한 스타킹을 뭐하러 선물을 해주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여자한테는 히스토리 그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스타킹을 신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도 있고 그걸 좋아하는데 살 수가 없었던 거죠. 파는 데가 없어서. 근데 이 남자가 그걸 수소문을 해서 선물을 해준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좋아하는 그거를 딱 선물해 주니까 이 여자는 목걸이가 보였겠습니까? 안 보이죠? 우리 이런 거 다 알지 않나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 그 계속 시선을 빼앗겼던 그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선물해 주는 거. 일단은 그거를 먼저 내가 봐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내가 먼저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좋은 거를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부분을 내가 캐치를 하고 신경을 좀 써주고 관심 갖고 좀 살펴보고 그거를 선물해 줬을 때 가격을 떠나서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감동, 만족감, 어떤 그 서로 연결되는 그 에너지 그거는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연결, 링크. 저 연결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겉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인 거 말고 그 인간 안에 있는 내면 깊이 연결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마음이 진짜 통했을 때 그런 것들은 정말 돈으로는 그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갖다 붙일 수 있겠어요? 그게 뭐 몇백억을 준다고 해도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런 부분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걸 좋아했는지 한번 메모해 보고 아니면 정말 가고 싶었던 나라를 여행을 간다든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상황 때문에 뭐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못 하셨던 이런 소소한 것들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좀 시간을 의도적으로 좀 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돼도 좋아요. 뭐 붓글씨를 배우던 어떤 영화를 보러 가던 보고 싶었던 뮤지컬을 보러 가던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혼자가 되더라도 가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나를 위한 최고의 어떤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줘서 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